예, 여러분 힘드시죠? 두 번째 주 강의, 여섯 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10분 정도 단위로 계속 잘라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제 던지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더 논제를 한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어쩌면 표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게 뭘까요?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을까요? 아웃라이드 아니고 셰익스피어 4대 전집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은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바이블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이 세계 상업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쩌면 뒤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경영의 주도권은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중국 화교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특히 모세 오경을 읽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모세 오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운 애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어떤 친구들이 했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거꾸로 어떤 성경에 관해서 그 친구 농담을 하거나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를 잘한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괜찮은 사업 파트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성경의 기본들, 또 성경에 있는 예화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혹시 시간이 남으면 아마 제가 경영학 토픽으로 끌어들여서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효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성경 속에 보면 어떤 과부가 본인이 가진 그 2데나리온은 굉장히 아주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을 이게 헌금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요. 2데나리온은 헌금하는 어떤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을 이어서 초대왕, 두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느냐? 왜 다윗이 존경을 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다윗을 존경해요. 전 세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존경해요. 왜 그러면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데이빗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도대체 이 핵심 어떻게 이겼을까? 이런 부분도 연구해보고요. 제가 이긴이 진이 성인이 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전쟁 얘기를 하고 왜 성패를 얘기하냐면은 기업은 거의 전쟁과 똑같아요. 지면은 뭐예요? 나도 죽지만 거의 내 종업원들은 다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쟁과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관련된 경영 전략 같은 경우도 전략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쟁 개념을 많이 제가 썼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비대칭 전략이에요. 비대칭 전략. 여러분이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근데 성적이 아무리 해도 내가 8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내 옆에는 9시간 공부하고 내 옆에 놈은 잠을 하나도 안 자고 20시간 자고 공부하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전쟁을 한꺼번에 뒤집는 전쟁도 있어요. 무기도 있고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여러 전선에서 미국을 거의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밀리고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전쟁을 끝낸 게 뭐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무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냐면 비대칭 전략 무기인데 그게 핵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전쟁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너뜨릴 것인가? 거꾸로 북한 사람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 허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북한이 한국을 점령을 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렇게 핵폭탄 개발 안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김일성이면 그 외에도 많이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고요. 제가 김정은을 잡는다 그러면 저런 거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비대칭 전략은 전쟁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 한꺼번에 열악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보면 예를 들어 화학 물질, 무인기, 원자폭탄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무기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서도 도로방지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작전을 가지고 전세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AI 속에 여러분 보면 AI 그리고 미래 전쟁이에요. 미래의 기업들이 부딪히는 전쟁뿐만 아니라 각국 나라들이 부딪히는 전쟁들은 결국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평면 도성 전쟁, 그 다음에 동시다발 전쟁, 입체적 전쟁, 4차원 전쟁.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압승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거는 기업으로 돌리면은 기업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길 것입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의 예를만 잠깐 들면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계속 수십 년간 적자를 내었었어요.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흑자가 생겨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아마존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AI가 개발되고 난 이후로도요. AI 이전에는 다 수작업을 하니까 이걸 못 따라갔어요. 근데 AI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AI라는 게 우리 회사에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AI를 자유롭게 응용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호텔 경영자인데 근데 나는 AI를 활용해서 리스판스를 한다면, 자동 응답을 한다면, 기타 뭐 AI를 활용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도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보스 포럼을 제가 넣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그런 국제기구예요. 다보스 포럼 속에서 제가 특별히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보스 포럼 속에서 다보스 포럼은 1971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스위스의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건데요. 해마다 정치인, 경제인, 공공기관 종사자, 스위스에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새로운 방안들도 제시해요. 가장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AI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저성장. 두 번째는 고령화.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게 고령화 저성장은 고착화 되는데 결국 뭐예요?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할 거냐. 각자 도생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어떻게 각자 도생할 거냐. 그래서 국가라든지 큰 단체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누가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고 미래 성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누가 한다고요?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각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 속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제가 쭉 썼습니다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저성장, 고령화, 각자 도생.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이 또 각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생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은 박스에 하나 더 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잠깐 본 것 중에서는요, 코로나를 진단하는 키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4개 회사가 식약청으로부터 긴급 나름대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진단 키트가 빠르게 개발이 되고, 이 진단 키트 덕분에 이미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방하는 효과도 굉장히 많고 빨리 체크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이 진단 키트 덕분에 한국의 AI가 7,000명까지 8,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급속하게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진단 키트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저께 한 3, 4일 전에 12, 13일쯤 돼서 미국의 의회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회의 청문회에서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관련 히어링에서 어떤 의원이 물었어요. 의원이 한국의 진단 키트가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진단 키트를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 전문가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진단 키트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임시 방편용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FDA의 의견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 의견을 듣고 한국에서는 이제 갑론을박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하는 게, 우리 조기놈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테스트 했는데 걸린 걸로 나와요.
그럼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정확도에 따라 이게 만약에 100%는 뭐예요? 걸렸다 그러면 걸린 거, 안 걸렸다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오류가 원래 정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걸리면 걸린다고 판단하고 안 걸리면 안 걸린다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걸린 걸 안 걸린 걸로 판단하고 안 걸린 걸 걸린 걸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걸렸어. 진짜 걸린 건가? 만약에 그 정확도가 낮으면 굉장히 또 의문을 풀 거고, 의문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 검사를 하든지 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혼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의문이 있으면 안 써야 될까요? 100% 이해하면 안 써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비행기가 가서 포를 때려가지고 정확하게 만약에 때려가지고 한 20km 후방에 있는 어떤 진지를 20km 전방에 있는 어떤 진지를 때려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20km라고 했는데 21km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19km 떨어지기도 하고 20km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 포를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20km라고 해서 막 갖다 때렸는데 어떤 경우는 20km 가, 어떤 거는 21km 가, 어떤 거는 23km 가, 어떤 거는 17km 가. 이 포를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죠. 진단키트 같은,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끝도 없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익이 확실하냐? 날 것 같으냐? 꼭 나느냐? 난다 그랬는데 안 나고, 안 난다 그랬는데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반드시 예측한 대로 되지도 않고 또 예측하는데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전혀 비용만 하고 효과를 안 내기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용을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과제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한번 사례를 한번 효과성 사례와 효율성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 또 한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여기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사례, 코로나 진단키트 찬방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출석 체크 과제입니다. 출석 체크 퀴즈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답변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